안녕하세요. 수금초대 유재구입니다. 네이버가 이틀 전인가 기존의 네이버 시스템을 전 분야에 걸쳐서 AI로 접목을 하겠다고 설명회를 이틀 전에 가졌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대했던 것보다는 일부 분야는 조금 나아질 거라는 평가가 있었고, 일부 분야는 기대보다 못 미치는 분야도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다음, 구글 검색, 그런 회사들을 우리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죠. 2000년대 초반에 검색하는 회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해서 김대중 대통령님이 벤처기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하면서 이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나타났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야후가 들어와서 시장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라고 하는 독점적인 기술을 가지고 전체 시장을 구조조정을 했죠. 그래서 현재는 네이버, 다음, 뭐 그 정도, 우리나라는 그 정도 검색 시장이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차역의 승강장을 얘기하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건데, 온라인상의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자, 온라인상에서 생산된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공급하는 공급자와 그것을 또 수요를 갖고 있는 수요자가 일정한 공간, 온라인 공간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 만나는 것을 마련해 주는 기업이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뭐 지마켓 11번가 여러 플랫폼이 있지만 대기업들이 대부분 이렇게 계열화로 되어 있습니다. 지마켓 같은 경우는 신세계, 이마트가 소유하고 있죠. 이 플랫폼 기업이 재무 건전성이 취약할 경우는 그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대금을 받아서 다시 주는 그런 결제 과정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본의 순환, 자금의 순환이 문제가 생겼을 때 UMF나 티몬 같은 그런 금융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도 이제는 재무 건전성을 보면서 그렇게 공급자로서 수요자로서 행위를 하셔야 피해를 입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플랫폼 기업은 독과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이버, 다음, 이 플랫폼 기업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굉장한 국가적인 경쟁력이에요. 일본은 그게 없어서 야후 재팬을 쓰잖아요. 그 플랫폼 기업을 갖고 있는 나라가 10개국도 안 돼요. 그런 거 보면 한국은 상당히 정부와의 적응을 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반면에 이 플랫폼 기업들이 검색 기능을 하면서 광고,
여러 분야를 접목을 합니다. 언론, 게임, 그리고 기타, 기프트 상품, 그런 온라인 전자상거래까지 전 분야에 걸쳐서 다 하죠. 그래서 이 플랫폼 기업이 최저가격 경쟁을 하죠. 그래서 최저가격이 되면 검색 순위에서 상단에 오르거나 가장 먼저 뜨게 그 알고리즘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이제 치열하죠. 가격 경쟁이. 그러니까 공급자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서로 제살깎기를 하는 상황이라 그 부분도 최저가 경쟁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이 룰이 좀 필요하다. 아무리 자본주의 시장이라고 하고 시장 경제라고 하더라도 내가 뭐 1,000원짜리 100원에 팔겠다는데 뭐 문제 있나 이런 식으로 가면 유통시장이 붕괴가 될 수 있어요. 알리나 테무가 그렇잖아요. 10만원짜리 3,000원에 파니 이 시장 자체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민간 시장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물론 활성화시켜야 되지만 출혈 경쟁이 나타났을 때 국가의 중소기업이 무너질 수 있어요. 적자 생존으로만 유통 구조가 생산과 유통 구조가 돼 있다면 상당히 그 중소기업이 제조업이 힘든 겁니다. 그런 부분을 국가나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곳에서 조금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저가를 지향을 하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 효과를 방지하는 기능이 컸어요. 이 전자상거래가 나타나면서 플랫폼 기업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낮은 그런 효과도 있었죠. 좋은 쪽으로는. 근데 최근에 문제되는 게 공급자, 소비자가 예를 들어서 플랫폼에서 합의가 돼서 그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면 그것을 소비자한테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게 배달업 시장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배달업이 상당히 이제 사회적 문제로 나오는 거죠. 지금 배달의 민족 시장 점유율이 60%, 그 다음이 쿠팡이츠 20%, 요기요가 15%. 그러면은 독과점이라고 봐야 되거든. 이 기업들이 처음에는 어떤 제품이든 1,000원에 배달해 주겠다, 이런 정책을 시행을 했잖아요. 그 다수의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주 저가로 이용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배달 비용을 이제 공급자나 배달을 담당하시는 배달업자한테 부과를 하죠. 적자를 보고 할 수는 없어요, 플랫폼 기업도. 그러나 상생을 해야 되거든요. 플랫폼 기업만 성장해서는 안 된다. 그 공급하는 공급자도 이윤이 남고 배달하는 사람도 자기가 배달한 노동에 투여한 시간만큼
수익이 있어야 되고 그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무너졌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통닭 한 마리를 2만 원에 판다. 그러면은 그분이 보통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점이면 가맹비도 내고 원재료 값도 있을 거고 배달 비용, 플랫폼 기업에 내는 배달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플랫폼 기업 주고 또 배달하시는 분한테 배달료, 그것들이 보통 5, 6천 원 하잖아요. 그러면 치킨집 사장님 입장에서는 2만 원짜리 팔아가지고 1,000원 남으면 수익률이 5%예요. 5%면 임대료, 공과금, 소득세 부가세 내야지, 보험료 내야지, 생활해야지. 5%의 수익률로는 경제활동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30% 정도 돼야 그나마 자기 인건비 하고 한 가정이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자상거래가 10% 수익률이 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산자도 힘들고 그 생산한 걸 파는 공급자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배달하시는 분들도 그 오토바이를 만약에 사용을 하시면 기름 들어가고 자기 인건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플랫폼 기업이 너무 독점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장을 1,000원씩 해서 이용자 수를 다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이윤을 취하는 독점적 가격, 그것을 방치하는 국가. 시장이 실패를 했잖아요. 플랫폼 기업이 독과점으로 해서 상생하는 시장을 만들지 않고 공급자가 망하고 배달하는 사람이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시장이 실패했으면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재정으로 개입하라는 게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독과점 관련 규정을 강하게 해야죠. 카드 수수료도 얼마 이하면 적게 해주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생협의체를 국가가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해서 공급업체, 배달하는 업체, 소비자, 그리고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모여서 11번의 회의를 했는데 회의가 끝나질 않았어요. 공통된 합의점을 찾지 못했어. 플랫폼 기업에서 내는 게 뭐냐? 배달비 줄이겠다. 대신 배달료 올리겠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갑질을 하면 되겠습니까? 3,400원이세요. 시장이 붕괴되면 플랫폼 기업도 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급자와 배달자들이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습니까? 그분들의 삶의 보장도 하면서 본인들 플랫폼 기업도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된다, 그럼. 강제 규정을 통해서라도 개입을 해야죠. 쿠팡 많이 이용하시죠? 쿠팡이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출범해서 수익률이 0.013%였어요. 10만 원 팔면 14만.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로켓 배송했죠. 자체적으로 배달을 본인들이 했습니다. 직원들 뽑아가지고.
택배 차도 자사 소유로. 그 택배 갖다 주시는 분들 인건비가 1년에 1조 원 나왔다. 1조 원 정도. 그래서 쿠팡이 8년 정도 적자 안 났어. 그러고 나서 그 적자를 메꿔준 사람이 일본의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입니다. 그 쿠팡을 프레임을 만든 사람은 김범석이 의장. 미국 국적 갖고 있는 놈이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사회적 책임에 소홀히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물류화재 났을 때의 처리 상황. 그리고 그 택배 분리수거를 해야 되잖아요. 갖다 주기 위해서는. 그것까지 택배 하시는 분들한테 다 맡기는. 그걸로 착취.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김범석 의장이 나스닥에 상장됐죠.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이 한 1억 7천만 주, 5조 원 돼요. 그 중에서 10% 팔았죠, 이번에. 5천억 원어치. 그 팔은 이유 공시가 어떻게 나왔나 아세요? 다양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물론 그 비용 중에는 세금도 있겠죠. 결국 이익 실현한 거 아닙니까? 미국 회사예요. 쿠팡이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자본은 손정희 자본이고. 근데 우리나라 국민은 열광을 합니다. 쿠팡에.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이게. 그게 식민지라는 거예요. 저는. 경제적 식민지. 소비자들도 최저가를 원하는 건 당연해요. 그게 경제적인 소비 행위죠. 그런 말초신경을 건드려서 그 공급자와 정말 열악한 중소기업과 배달원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쿠팡, 그리고 오프라인 시장을 다 붕괴시켰어. 수익률이 0.013%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요, 제조하는 공장에서 물건 나오자마자 바로 받는 거예요. 그냥 받아서 유통하는 거예요. 중간 유통자가 아무도 없는 거야. 그 제조회사에서 기다렸다가 바로 받아서 해야 0.13%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시장을 잠식을 해나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초기부터 규제를 했어야죠. 제가 과거에 플랫폼 기업은 언론 행위를 하면 안 된다. 플랫폼 기업이 왜 언론 기능을 해요? 언론 회사입니까? 검색하고 언론은 틀린 거거든요. 그러면 언론을 허용했으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받아야죠. 언론 기능을 못하게 한다든가. 지금은 레거시, 조중동하고 웬만한 신문사, 방송사가 거기 못 들어가서 안달하잖아요. 플랫폼 기업에. 그 모든 그 언론을 다 장악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언론 지형도. 언론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세금을 받아야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면 못하게 하든가. 그리고 독과점이 너무 심해서 공급자인 중소기업이 버티기 힘들고, 치킨 가게가 버티기 힘들고, 배달하시는 배달 분들이 너무 힘들면 그분들을 보호해주는 약관 조정을 시행령으로 해야죠.
과징금도 내리고 지금 시장이 다 붕괴됐어요. 오프라인 시장은 접근이 안 돼. 가격이 너무 싸가지고. 무나미 볼펜 300원짜리 사러 와서 이거 쿠팡에서 200원 하는데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비싸죠. 그러면 한 자루를 주문하라 이거지. 그럼 택배비 3,000원, 4,000원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 자루 사는데 4,200원 아니에요. 그 생각은 안 해, 소비자들은. 그 한 자루를 샀을 때 택배비를 생각 안 한다니까. 그런 구조 아니에요. 플랫폼 기업이. 그럼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플랫폼 기업이 기여한 부분도 있어요. 저물가 시대를 열어줬고 유통을 편리하게 하고 유통 구조를 줄여서 가격을 낮춘 것도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저물가가 됐고 인플레를 상당히 줄여준 역할을 한 거는 맞습니다. 인정해요. 대신 경제 주체들이 무너지는 그런 유통 구조는 잘못된 거지. 정말로 돈을 벌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중소기업이에요. 그걸 만드는 회사들. 거기에는 많은 근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수익이 안 나는 정도의 원가에 일정 부분의 이익을 붙여서 제공을 하면 그 다음 벤더가 팔아요. 할인이 닭을 치킨집에 갖다 주면 치킨집이 팔 거 아니에요. 그럼 치킨집도 수익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달하시는 분도 수익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걸 무시를 한다는 거지. 저는 플랫폼 기업이 지네들 이익만 생각하고. 대표적으로 카카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돈 갖고 계속 기업 불려나가는데 주가가 80% 빠져도 정신 아직 못 차리는 것 같아. 저도 택시를 해서 카카오 앱을 이용을 해봤는데 일정 부분 수수료를 내야죠. 근데 요번에 어떻게 했느냐. 앱 이용하는데 3만 원을 책정을 했어요. 근데 20만 원을 받아. 택시 기사들한테. 그래서 왜 20만 원 받느냐. 3만 원 한다면서 17만 원은 돌려줄 겁니다. 그래? 그러면 3만 원 올리는 거네. 그 20만 원씩 줬어요. 그럼 카카오 택시 점유율이 상당하죠? 다 20만 원씩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카카오 예금 잔고가 상당히 많겠죠? 그럼 뭐 했을까요? 그거 답으로 대출 받았어요. 카카오도 은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카카오뱅크. 대출 받을 때에 담보를 제시하고 대출 받고 그 다음에 17만 원씩 돌려주는 공정위는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정상적인 자본시장의 논리예요? 그거 당장 과징금 내리고 회수 다 해야 돼요. 또 그런 식의 대출을 받아서 회사를 늘려나간다? 편법적인 대출로 자기들의 부실을 메꾼다? 그 정말 기름밥 택시 해봐야 한 달에 100만 원 벌기도 힘든데 그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거대한 대출을 받는다? 저는 카카오가 정말 나쁘다는 게 그거야. 그걸 방치하고 있는 공정위도 나쁘고 정부도 나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대출해준
은행도 잘못이 있는 거예요. 일반 영세 사업자들 100만원 대출 받으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대출을 받고 다시 17만원 돌려주는 카카오의 행위. 플랫폼 기업이 도덕과 윤리가 베이스가 깔리지 않으면 국민들이 외면합니다. 그리고 국가도 카카오가 안 돼서 전 결제가 안 되고 전국의 편의점이나 자영업자들이 2시간, 3시간만 결제 시스템이 안 돼도 문제가 되죠. 그러면 카카오가 안 됐을 때 대안을 마련해놔야지. 공공 앱을. 물론 공공 앱을 해요. 충청북도도 있어요. 땡겨용가 있어요. 지자체에서 많이 만들어놔. 문제는 발전을 시키지 않고 또 이용자를 확보하려고 하는 예산이 없다는 거야. 만들어만 놨지. 경쟁을 해서 지자체가 만들어 놓은 공공앱이 더 좋고 싸고 이용해야 될 이유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못 준다는 거지.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 보조금을 더 줘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독과점이 무너진다니까. 너무 경제가 왜곡이 너무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한 큰 기업이 전체 상권을 다 독점하는. 저는 오프라인의 로드샵을 아주 영세하게 하는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경쟁에서 낙오돼서 제가 한탄하고 넋두리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도 완전 경쟁이 아니라 불완전 경쟁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정을 해야 되고 국가가 개입을 해서 그렇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영업자가 25%에서 17.7%로 내려왔다. 100만 명이 줄었다. 아, 산업구조가 참 구조조정이 잘 돼가고 있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지. 그 5.3%는 망한 거예요. 더 가게를 운영할수록 문 열을수록 적자. 그러면 문 닫아야지 어떻게 해요. 국가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망해서 줄은 거라니까. 산업구조가 조정이 된 게 아니야. 일부 대기업, 독과점한 기업들 때문에 문을 닫는 거라는 거죠. 그분들이 불공정 경쟁을 했기 때문에. 국가가 왜 있습니까? 자영업자 시장은 이런데 골프 쳐요? 가서? 그럼 국민들 열받게 하지 말라니까 자꾸.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어떻게 트럼프 정부 대책 정부 회의에서 나온 게 골프 연습 하셔야 됩니다예요. 그래서 외신에서 조롱이 돼야 성에 차셔요? 왜 국가 브랜드를 떨어뜨려요?
그 자체도 국가 브랜드가 떨어진 거야. 내가 생각할 때는 100조는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국가 브랜드가. 미국 트럼프하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 한국 대통령은 골프 연습을 한다. 그런 국가에 투자할까요? 국가 브랜드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국격을 떨어뜨리고. 왜 그러시는 건데? 그거 올리려면은 노동자,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3교대로 피눈물이 나야 돼. 지도자답게 행동하고 실익을 위하는 쪽으로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셔야 돼. 믿음을 주시라니까. 국민들도 안 믿는데 외국이 믿겠어요? 이런 국내 시장에 유통 시장이 구조가 변하면서 낙오자가 되는 그런 국민들 일으켜 세워서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게 복지국가고 그게 공동체가 발전하면서 공동체를 구성한 구성원들이 같이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는 총 GDP가 늘어나는데 길바닥에 나오는 국민들이 많아지면 그게 정상적인 국가고 소득의 재분배가 잘 된 겁니까? 제도가 잘 안 되면 그렇게 일부 기업만 독점을 취하는 경제 구조가 돼서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 잃고 절대 빈곤에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선진국 얘기하지 말라는 거지. 그 길바닥에 나앉은 국민들 2번 죽이는 거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유통구조가 건전한 건 찬성합니다. 대신 상생하는 유통구조를 기대를 합니다.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조금 더 국민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한테 다가가서 그분들이 먹고 살 수 있게는 해줘야 된다. 유통구조가. 그게 국가가 있을 존재인 겁니다. 다시 한번 상생하는 경제 모델 각 분야로 심도 있게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